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책을 출간을 했죠. 그 책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이다라는 건데요. 이 발언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사이다 발언이다. 한동훈의 화려한 컴백이다. 이렇게 요란을 떨고 있는데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란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짖어봤자 힘도 능력도 과연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2월 마지막 금요일 2월 28일입니다.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뉴스 오로록 이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죠. 전광훈 담당 1타 강사, 윤석열 전문가, 구치소 식단 감별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목사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혐오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예.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저런 광장의 극우들, 파시즘도 옳다고 얘기하는 저 극우들을 고칠 길이 없다. 뭐 그들을 뭐 사법 처리하고 뭐 벌금을 때리고 네.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선 지나서 나라가 원상 회복을 향해 달려갈 그 즈음에는 또 오마이뉴스에 짝퉁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오마이 러브. 그래서 모든 시민은 기자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은 자기다. 네. 오마일러. 모든 시민은 네. 기자다가 아니라 모든 시민은 자기다. 예. 오빠다 아니고요. 모든 그렇습니다. 시민은 자기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터무니없는 뭐 부정선거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너무 많아서요. 그게 이제 사랑이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애정 결핍으로 그렇죠. 인한 현상이다. 그 아버지한테는 뭐 고모스로 네. 얻어맞고 뭐 부인은 뭐 그냥 악악대고 네. 오늘 저 이성윤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분이 예. 사법연수원 23기예요. 23기에 정말 엄청난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윤석열이 있고요. 이성윤 의원 계시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네. 그 이번에 탄핵 소추 법사위 네. 간사, 예, 그리고 그분도 있고 뭐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 시장, 예. 예, 국민의힘 의원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배성범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더라? 그렇지. 그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도 있고. 그 이정열 전 판사도 예, 있고 예. 뭐 많아요. 네. 조윤선 문화체육 정무수석. 관광부 예. 장관. 예, 그 양반은 뭐 사실 뭐 외모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아주 뭐 그렇잖아요. 예, 뭐든 이제 뭐 그래서 하여튼 그 메이크업 당시에 전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하여튼 뭐 네. 당시에 네. 이정열 전 판사 말씀 따르면은 뭐 정말 너무너무 한눈에 그 주목을 받았던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윤선이 누나 그랬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성윤 그 지검장이었던 지금 의원이죠. 그분하고 윤석열하고는 사실 사법연수원에 같은 반 같은 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이가 네네.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검찰총장 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만났을 때 그냥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아주 사람을 개무시하고 네네. 지멋대로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절차와 양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더니 막 네가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맞아요. 뭐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쌍소리를 욕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험악한 사이가 됐고 이제는 아예 수거 대상 명단에 올려가지고 아주 그냥 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제 윤석열이 예. 결혼할 무렵 2012년 3월쯤에 이제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부부간에도 뭐 저기 화목하고 뭐 그렇지 않냐 했더니 이제 말을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하는데 예. 왜냐하면 오연호 대표님들이 벌써 시청하고 계시니까 이 방송을 즐겨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순화해서 얘기하는 건데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인과 금술이 좋냐 뭐 이런 얘기를 예. 한 건데 나는 지금 부인하고 예. 같이 자진 않고 네. 그 개들하고 톨이랑 자고 있다. 개들하고 자는데 이거 막 이렇게 뭐가 난대요. 뭐 그래서 개 털 뭐 알레르기가 있나 네. 봤더니 그게 아니라 개들이 자꾸 핥는다는 거야. 핥아 가지고 뭐가 좀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고 트러블가 생겼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럴 정도로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개한테 사랑을 받다 보니 이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은 사랑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어떤 문제되는 단어가 혐오이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지금 가장 극단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어르신 세대 아닙니까? 특히 남성 어르신들 이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랑을 어떻게 베푸시려고요? 목사님으로서. 이 서로 모든 시민은 그렇죠. 자기다. 그렇죠. 모든 시민은 자기다. 기자가 해서 아니라 자기다.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너무 말도 안 되는 엄숙주의, 예. 그 도덕, 윤리 그게 어떤 사람을 해방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막 그 사람을 범죄시하는 뭐 그냥 이른바 율법주의에 경도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런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여가 지금 초중고등학교 가면요. 아주 분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분리가 돼 있어요. 뭐 그냥 우리 문화 그 자체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뭐 여자 애들한테 남자 애들은 뭐 저 꼴패미니 뭐 저기 뭐라고 하더라 뭐 온갖 그 좀 메가리니 뭐 이런 네. 표현 써가면서 비난하고 그것도 보면 여학생들은 또 남학생들한테 소추 이러면서 막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네. 흐름이 있었을 때 윤석열이 내가 어떻게 소추냐 이렇게 화를 오마이 냈다는. 뉴스 오마이 TV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탄핵 소추안을 다루는 여기는 오마이 TV입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탄핵 소추를 당하냐 그 얘기를 했다니까. 아니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네. 뭐야? 그래서 화를 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탄핵 소추냐 그 얘기를 했다니까. 예. 예. 참. 아유 말을 못하네 말을 못해. 네, 예, 모든 시민은 자기다. 예. 여기는 모든 시민은 자기다. 탄핵 소추안을 엄중하게 다루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마이러브 이런 걸 만들 때 우리 오연호 대표님한테 투자를 좀 하시라고. 모든 시민은 자기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분의 키워드도 행복 이런 거니까 맞닿아 있을 수도 있겠다. 오연호 대표님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보니까 대한학교도 하신다고. 맞습니다. 야 그래 정말. 괜찮아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렇지. 한번 예. 그 벙커원 교회에서 상영 한번 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반응들이 되게 뜨거울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양지혜 감독님이라고 그렇죠. 그 이전에 경기 방송도 계셨어. 네, 작가님 출신으로. 그때는 PD로 있었지. 그러셨군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모든 시민은 자기다. 예.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사랑이 필요한 캐릭터입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필요하죠. 이 사람도 애정 결핍이다. 아주 많이 필요한. 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고모스랑은 연관이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사생활 얘기로 들어가기에는 진짜 아는 바는 많이 있는데 네. 뭐 적당히 여기서 얘기할 텐데요. 이제 검찰이란 조직에 있다 보면은 네. 그 정말 그 뭐랄까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완전히 상실이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윤석열식 수사, 그 검찰 특수부 출신들의 수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야만적인 수사.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범죄자라는 앵글을 갖고 접근을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예. 그 특수통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두 분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나한테 조사를 받은 범죄자. 그러니까 뭐 조사하다 보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조사 대상이 되면 무조건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집단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부류야. 예. 아직 범죄자 아닌 사람. 나한테 손가락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고품격, 고품격. 방송을 네, 알겠습니다. 지향하는 여기로서는 예. 그런 것만 눈에 띄네요. 안 됩니다. 예. 예. 모든 시민은 자기다. 네. 네. 이제 검찰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범죄자로 인식을 하고. 네. 일단 대한- 부를 때는 이미 범죄자로 낙인을 찍은 거죠. 근데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우선 끈앞을 언론들을 통해서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매장당하게끔. 그렇죠. 악마화 시켜놓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카메라 프레시 터지면 이제 악마가 드디어 그렇죠. 검찰청사에 들어섰다. 실질적으로 뭐 무혐의로 결론이 나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렇죠. 우린 그건 모르겠고 예. 일단 너는 악마 이 프레임에 갇혀 있어야만 해. 약간 그렇죠. 이런 걸 깔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털어도 나올 게 없으면 이제 가족을 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한 사람을
그야말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만나서 범죄자가 안 될 사람이 없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네. 사람이 대통령 맡았다가 나라가 이꼴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그 어떤 협력자요 동지 관계였던 사람, 지금 현재는 사이가 네.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된다. 일단 한동훈 씨,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선부터 통과하고 오시오. 예선 통과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부터 통과를 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다루는 방식, 기존의 그러니까 검사로서 재직했던 시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검사에게 전혀 없다고 하죠, 그 책에. 그러니까 책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다뤄지는 그 한동훈의 모습이 검사 시절에 어떠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이제 좀 정치적으로 입장을 내고 하는 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차별화를 약간 윤석열이랑 두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PD 수첩에 예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검찰에서 기자한테 맞습니다. 뭐 자료, 네. 소스를 주고 그 언론사는 그걸 보도하고. 그 앞에 그 기자들이 쭉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다 보니 한 명씩 불러서 검찰발, 뭐 검찰 관계자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하나씩 이제 미끼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한동훈 편집국장이란 말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 네. 예를 들면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가 실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한겨레에 맞춤형으로 제공을 맞습니다. 합니다. 또 이걸 보면 조선일보가 좋아할 것 네. 같아. 조선일보에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그 수사 기밀 정보를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면 특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자상 받은 기자들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언론사와 유착이 되는 거죠. 유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언론사 기자가 한동훈을 통해서 네. 우리 언론사 사장님이 이번에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좀 어떻게 잘 안 되겠냐, 뭐 이런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받아들여졌다. 뭐 이런 썰도 있었잖아요. 뭐 예.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또 더러는 또 기자들의 민원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착이 되면은 이거 너무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이게 바로 검언 유착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검언 유착이 심하다 보니까 채널 A 그 사태도 일어났던 예. 것이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내가 기자 정신으로 이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선을 긋고 검찰을 비판한다. 검찰 출입하면서 그럼 이제 왕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정보를 안 줘, 정보를. 네. 그럼 어떻게 되냐? 회사 들어가면 에라이 무능한 물 놈. 먹었다 너는. 무능한 인간아. 너 왜 밥값을 좀 해야지 이러면서 막 질타를 받다 보면 이제 어느새 부서가 바뀌어요. 부처가 바뀝니다. 네. 출입하는 부처가 달라져요. 예. 이러면 이 사람은 그 법조 기자로서 루저 낙인을 또 받게 되는 예. 것이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만 나중에 하도록 하고. 무슨 얘기를? 아니 이제 그때 그 검찰과 언론과의 유착 관계에 있어서 쓴소리를 냈던 기자가 제 친한 지인이어서 네, 그런 그 뒷얘기를 또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방송에서 풀기는 좀 그렇고. 최지인? 아닙니다. 그 바이든 날리면에 그분. 네. 그 저기 MBC 기자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 서초동 편집국장이란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라고 그래서 댓글로 그래서 사실은 주셨어요. 이제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정치인이 됐잖아요. 네. 정치인이 돼서는 한동안 헤맸습니다. 이 서초동과 달리 여의도에서는 말이죠. 여의도 문법이 따로 있으니 기자들이 예. 뭐 유착될 일도 없고 서로 그냥 뭐 이게 뭐 대등한 관계로서 말 잘못하면 허투루 하면 그냥 바로 비난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나서 한동안 헤맸던 한동훈의 모습도 기억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검찰은 한마디로 그 정말 언론사들이 이런 검찰의 소식통 한동훈 편집국장한테 네. 의존하는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정치권은 어디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한동훈 주변에 3인방이 있었어요. 3인방. 네. 공교롭게도 다 여성 기자인데 이 기자들이 한동훈의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를 했고, 그래서 한동훈은 또 한동훈이 뭐 시덥지 않은 일을 해도 막 단독 타이틀 달고 기사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한동훈 기사 쳐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엄청 잘생긴 미남 뭐 어디서 발견 네, 뭐 맞아요. 이런 거. 네. 미남? 미남 예, 봤어요. 네. 미남입니까?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제 기준에서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뭔가 다 이제
해체해봐야 아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제 화장실 한번 아니 이제 목욕탕 가야 돼. 목욕탕 가야 진면모를 볼 수 네. 있는 거지 뭐. 예. 아 그러면은 이제 그 무궁화님이 국민의힘의 결승전에 그럼 누가 오를 것 아이 뭐 같냐고. 100%입니다. 김문수? 뭐, 그래봐야 뭐 지금 대선이 제가 봤을 때는 예. 3월 그 8일, 11일, 선고 13일? 날짜가? 예. 네. 파면 선고가 아마 그쯤 나올 것 같은데 그로부터 2달이면은 뭐예요? 5월 초인데. 네, 초중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벌써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고 도다리 쑥국도 나오고 뭐 그래요. 지금 그 시기야. 어려워. 지금 여기서 한동훈이 갑자기 바람을 일으켜서 뭐 대선 주자로 판을 급부상한다. 흔든다. 못해 전혀 못해요. 그리고 김문수 씨로 굳어졌습니다. 이미 전광훈 세력 등이 국민의힘을 접수했어요. 그러면, 어려워. 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는 부푼 꿈을 안고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오기를 희망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게 실현이 안 된다고 하면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 이번에도 안 되면은 근데 사실 또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서 안 나오면은 더 시궁창에 빠지게 됩니다. 약간 황교안 느낌으로 갈까요? 황교안 형은 뭐 많이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예. 가장 짭짤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 그분은- 선거를 내세우고 그렇죠. 예. 부정 선거 세력과 손을 잡는 순간 그분은 무슨 뭐 어디 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은 1번으로 후원금이 꽉 차요. 할만해. 예. 예. 근데 한동훈은 그런 행보를 갈 것 같진 않은데.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을 네. 안 해주죠. 그 우리 오마이 뉴스가 있는 여의도 그 이 방송센터가 있는 네. 요 앞에 얼마 전에 한동훈이 플래카드 걸었잖아요. 그 팬들이 처음으로 계엄을 반대한 정치인. 근데 이게 참 너무 황당하고 웃긴 게 뭐냐면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먹혀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그래 너 계엄 때 참 큰 역할 했지.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너가 그나마 뭔가 보여주는 행보가 아니 민주당 네, 대선 그러니까. 주자라면은 계엄을 처음 반대했다 뭐 그러면은 이게 먹어주는데 여기서는 계엄 자체가 옳았다 계몽령이다 이러고 있는 판에 여기가 컨셉이 완전히 다르다. 다른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 그 지지자들을 열받게 하는 그 플래카드가 불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 컨셉으로 나오면 안 되지. 예,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지자들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 싶어서 윤석열에게는 뭐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맞아요. 이런 예. 얘기했는데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예? 계엄이 옳았다 이렇게 나와도 어려워요. 예, 한동훈은 그냥 이번에 올림픽 정신으로 네. 참가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어.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정치인의 네. 그 최악의 선택은 그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 잊혀지는 거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나와야 돼. 욕 먹더라도 돌 맞더라도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정치인은 어. 싫어도 네. 기피하고 싶어도 네. 피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다는 거는 의미를 둡니다. 저는. 예. 예. 계속 정치를 하려면. 근데 지금까지 그 비대위원장에서 총선 그냥 뭐 통으로 말아먹었죠. 계엄 전국 때 별의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별의 순간. 그 김종인 네네.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말 아니겠습니까? 별의 순간을 놓쳤어요. 최고의 별의 순간은 그 계엄 반대한 거 요거는 정말 별을 이제 잡을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탄핵 얘기 나왔을 때 그 갑자기 한 발 모양 한발 뺐죠. 정도가 아니죠. 네. 뭐 저기 한덕수하고 공동 네. 국정 운영 아, 얘기 맞아요. 야, 내가 이제 날로 어. 이 국정 운영을 하는구나. 맞아요. 날로 먹는구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고 잔뜩 꿈으로 가득 차 설레이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나섰다가 네가 뭔데라는 얘기만 듣고 그냥 찌그러져 있었죠. 그러니까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당내에 반발이 있더라도 그랬다면 지금 이 국면 특히 그 만약에 파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이 된다면은 그때는 한동훈이 뜰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국면은 어려워요. 지금 극우들이 거의 한 2달 동안에 예. 이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할 마음의 네.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어떡할 거야? 보십시오. 이제 한동훈은 며칠 뒤에 탄핵은 잘못됐다. 헌재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파면은 잘못됐다. 아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렇게 네. 예측하시는군요. 뭐라도 좀 마음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신 있게 딱 부러지게 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은 옳았다. 김상욱 예, 의원처럼. 그렇게. 김상욱 의원이 차라리 별의 순간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은 뭐 어정쩡하다가 결국 망했어요 스스로. 네. 뭐 어떠한 뭐 그 보수에서도 합리적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도적 보수. 그렇죠. 그분들은 또 다수가 지금 또 저기 계엄이 잘못됐다, 탄핵이 옳다 이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만한 지금- 대변해 주지도 네.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하다가 그냥 그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해산되면서 본인도 이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예. 별의 순간을 놓친 그런 과오가 매우 크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짜 목사님답네요. 뭔가 사랑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한동훈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 드네요. 한동훈에게 뭐 예. 그 민주시민으로서 일정 부분 빚이 있습니다. 개헌 반대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건 인정해요. 근데 그 여세를 몰아가야지 거기서 그냥 쭈삣쭈삣 서 있다가 그냥 뭐 모든 순간을 다 날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 구력이 없는 거예요. 정치 구력이. 예. 지금 누구한테 조언 받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 자신도 나와봐야 되지도 않을 걸 뭐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제 장래를 위해서 지금 뭐 앞날을 위해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어느 정도 야 그래도 다음에는 한동훈한테 기회가 있겠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해줘야 되는데 안 돼요 지금. 안 돼. 홍준표 오세훈한테도 아마 안 될 예. 겁니다. 그러면은 왜 나왔나 하는 그런 자괴감만 들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그래요. 단 몇 명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친한계를 데리고 나가서 따로 당을 차린다? 저는 그러면은 거기서 새로운 별의 순간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처럼. 예. 이준석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예선 탈락할 것 같으면은 따로 탈당을 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본선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럴 만한 맷집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맨날 윤석열의 그 어떤 반사체로서 존재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어서 법무부 장관이 됐던 것이고 엘리트 코스 밟았죠. 뭐 저기 비대위원장도 했던 것인데 뭐 그 본인이 뭐 자기 실력으로 보여준 게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 가장 큰 건 국민들이 검찰 출신의 대통령의 말로를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지. 본인 스스로 이 검찰 출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이게 과제라고 이제 그렇기 보고. 때문에 어찌 보면 한동훈에게 최고의 자산은 개헌 반대. 그거 개헌 하나. 반대였죠. 예. 아니 저도 개헌 반대하는데 그럼 저도 뭐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 이제 국민의힘이 있어야 돼. 농담이고 네.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좀 더 선명하게 본인만의 길을 가지 않는 한은 좀 힘들 수 예, 있다.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약점이 너무 많아요. 예. 당장 저신의 그 가족과 그렇죠. 관련한 그리고 그 당원 게시판 논란도 있고요. 그럼 그렇죠. 뭐, 예. 많이 있죠. 예.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저는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막 지르고 나갈 때도 대차게 지르고 나갔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한동훈은 너무 약점이 네.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거죠? 또 뭔가요?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입이 긁어드릴게요. 간질간질합니다. 예. 예. 자 다음 주간에 아마 열린공감 TV가 네. 이제 보도를 이어갈 텐데 말이죠. 예. 그 인천세관 예. 마약 수사를 못하게 무마하려고 했던. 외압을 가했던 주체가 있잖아요. 예. 지금 오늘 경무관으로 승진한 걸로 알려진 김찬수 행정관. 예. 이 사람 원래 영등포 경찰서장 했잖아요. 네네. 영등포 경찰서장일 때 그 밑에 수사팀장으로서 경정이었던 사람이 백혜룡 경정인데 이분한테 용산이 싫어한다. 맞아요.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 세관에 대한 수사를 멈춰라. 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본인은 물론 김찬수 씨는 나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백혜룡 경정이 뻥을 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가 왜 외압을 받아요? 뭐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면 용산과 무관하다면은 왜 그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겠습니까? 오히려 칭찬받아도 마땅할 만한 그런 사안인데. 그러니까 그 수사를 그 외압을 가해서 못하게 한 사람들은 막 승진하고요. 백혜룡 경정 지금 파출소에 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파출소. 예. 그 화곡 지구대인가? 예. 아니 그 수사팀도 다 와해가 되고. 그게 말이죠. 74kg의 마약입니다. 0. 4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느냐? 0몇 g도 네. 뭐 저기 마약으로 효용성이 있는데 74kg? 뭐 240만 명이 제가 알고 있기로 390만 명인가 400만 명 가량이 동시에 그래.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거의 뭐 국민의 뭐 10분의 1 정도는 마약을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마약이 들어왔고 이게 역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 이거 막았으면은 지금 어디 경찰서장 네. 정도가 아니라 광역청장을 해도 모자랄 그런 백혜종 경정의 그 어떤 성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양반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사실상. 파출소로 가 있고 그 수사팀은 다 와해가 돼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네, 다음 주에 이제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 이게 말이죠. 우리가 사실 이 기사 처음 접했을 때 의아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 윤석열 정권이 특히 그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에 뭐 거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었잖아요. 명운을 걸겠다 네. 뭐 이러다시피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이태원 참사 당시에 거기 치안 인력 네. 그건 없고 마약 수사 인력만 있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현장에? 네. 예, 그래서 그냥 150명 넘는 분들이 그렇게 그 희생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상하잖아요. 이 정권은 마약과 싸운다고 그랬는데 그래 이태원 그때 치안 인력은 없어도 마약 감시하는 인력은 있을 정도로 의지가 있는데 어떻게 74kg의 필로폰을 들고 들어온 사람을 저렇게 프리패스 해주나 그것도 인천 세관에서 의문이 네. 들잖아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일단 의문을 가지시고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은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지난주인가 매불쇼에서도 이 사안을 갖고 심도 있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출연한 출연진 중에 한 분이 검찰 출신의 마약 전담을 하던 네.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이 정도 사이즈의 마약 그 범죄가 이런 식으로 묻힌다는 것은 어떠한 위에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습니다. 용산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면은 용산에서 마약 수사 잘하고 있는데 못하게 외압을 가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예. 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다. 네,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죠? 네. 예,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한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찾아간 일이 있었을까요? 언제 이후로요? 아니 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가지 않았겠습니까? 둘이서. 찾아간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찾아가서 아니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 마약 그자들하고 이렇게 작당한 거 다 압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라고 했을까요? 이 논법이 이 어법이 MB가 즐겨하는 어법입니다. MB가 옛날에 이제 92년에 네. 이제 92년 1월 1일에 네. 항상 그 현대그룹에서는 정주영 회장님이 맨 앞에 버스를 타시고 앞줄에 타시고 그 뒤로 회장 사장단이 쫙 타요 버스에. 네. 그리고 저기 경기도 용인 가면 마북동에 현대 연수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로 다 가서 새해 현대 사업 계획을 이제 거기서 논합니다. 뭐 인사도 거기서 논의하겠죠. 근데 92년 1월에 MB가 안 갔어. 오. 그리고 정주영 씨는 당을 만들었고 네. 통일국민당 만들었고 이명박은 현대맨이었는데 네. 정주영 밑에서 그렇게 현대에서 회장까지 했는데 그분은 신한국당 갔고 그때는 민자당이었겠군요. 네. 민자당에 갔고 이거 완전히 갈라선 거죠. 예. 그때 이제 그로부터 몇 달 전에 중앙일보 기자가 이명박 회장 찾아가서 정주영 씨가 정치한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명박이 1월쯤에 정주영 회장이 창당한다면 어떨까? 창당한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음으로 네. 화답을 했다. 그러면은 저 우리 이명박 회장님도 저기 정주영 당에 가십니까? 내가 그 당에 가지 않고 민자당에 간다면 어떨까? 이렇게 이 이명박 어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 그분이 계속 의문형으로 물어보니까 나한테 조언을 구하는 줄 알고 헷갈려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제가 뭐 꼭 이명박 어법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이명박도 사랑하는 목사님, 이명박 화법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왜냐면 내가 딱 뭐라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혹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그러면 그 물음을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어떤 물음을 남기실 겁니까? 네,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명박 어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용산에서 세관 마약 수사 마약이 이제 세관을 통해서 프리패스된 경위와 관련해서 수사하지 못하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추정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혹은 그 사람 배우자한테 찾아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우리는 지금 마약 수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마약 세력하고 손잡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라고 물어봤을까? 물어보면 어땠을까? 물어보면 공을 구독자 여러분께 돌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 이제 여러분께. 한동훈 네. 전 대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사건을 인지했으면 네. 바로 수사 들어가야지. 왜 그렇죠. 누굴 찾아가서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따지고 그럴 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뭐 법무부 장관이란 뭐 사람이 백혜룡만 예. 저기 파출소 가고 뭐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이 사태는 그야말로 미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연루됐던 말레이시아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도 안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다 이렇게 도주한 것으로 알고 검찰이 있습니다. 예. 자기들이 시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뒀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야 한동훈 장관님 나는 명태균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 바닥에서 나만 제일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이와 관련해서 아마 해명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럴 때는 성실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그분이 뭐 마약 수사를 봐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질문만을 남길 뿐입니다.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질문. 네. 질문을 남길 질문을 뿐입니다. 던지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뭐 대략 사건의 맥락을 좀 아는데 요거 그렇게 해서 수사 외압을 가한 사람, 그 사람 저는 뭐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봅니다. 네. 예. 또 뭐 죄가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들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우 예. 큽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막 추정하나요? 지금 전원주 선생님과 지상렬 선생님 케미가 좋다고. 지상렬? 지상렬 닮았다고 지금. 저는 뭐예요? 전원주입니까? 뭡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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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본선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을 띄워주는 건데, 그냥 뭐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진짜 무섭게 돌진하는 일이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은 이제 그 질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열린공감 TV가 왜냐면은 내가 취재한 게 아니니까 네. 뭐 내가 어떻게 떠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대략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곳에서도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더군요. 저도 이제 네, 정말 아마 이것이 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설마 그것까지 옹호하고 나서진 않겠죠? 내가 이런 인간들을 내가 옹호했단 말이야, 지지했단 말이야. 아마 자괴감을 느끼시지 않겠나. 근데 워낙 그 신념이나 그 가스라이팅 당한 그 농도가 짙어서 그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쉴드를 친다거나 옹호를 한다거나 그건 정말 그럴 때는 우리 사회에 정말 뿌리 깊은 병폐를 마주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광장의 극우들도 뭐 가짜 뉴스든 뭐든 간에 하여간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그 나머지 불편한 것들은 아주 싹을 다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 사회 참 큰일 났습니다. 이 확정 편향 진영 논리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새 말씀 아까 전에 잠깐 하셨지만 탄핵이 인용으로 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밑밥들을 지금 막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랬죠. 2달 동안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설 자리가 없어요. 이제 한동훈을 제외하고서라도 이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배인규나 이런 사람들 안정권 뭐 이대 앞에 가가지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뭐 저 정상적인 사람들, 뭐 상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은 혀를 끌끌 차지만 슈퍼챗이 쏟아집니다. 한동안 그 안정권 씨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엄청 시끄러워. 퇴임 초반에. 저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사실 돈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퇴임하시고 그 봉하마을 들어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찾아가서 노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환호와 지지를 보냈어요. 그 일을 또다시 발생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일부러. 근데 뭐 우리가 봐서는 왜 저런 짓을 하나 하지만
돈이 쏟아집니다. 돈이 쏟아지면은 뭐 마약도 팔고 그러잖아요. 뭐 아무리 정말 거지같이 돈을 버는 거라도 네.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럼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보면은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 마지막 변론 기일 때도 나경원이 이 탄핵안은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김기현 의원도 이 뭔가 탄핵은 예. 각하가 돼야 한다. 각하께서 탄핵돼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 예. 탄핵안 자체가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은 탄핵안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수들은 말이죠. 예. 어떤 소신을 갖고 자기의 신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파면 결정 나면은 바로 대선 모드로 돌아갑니다. 예, 언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냐는 듯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저기 2017년 1월, 2월에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들 정말 아이러브 박근혜 아니었습니까? 네. 박근혜가 파면되고 그 뒤에 이제 얼마 안 돼서 구속되고 박근혜 사라졌어요. 지금 박근혜를 그렇게 종교적으로 숭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 정도가 그럴 것 같은데 그들도 요즘은 조용하다. 그냥 윤석열 예. 구하기 여기에 이제 여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보수들은 신념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부 지지자들, 윤석열 지지자들이 불복을 한다고 해도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다.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미 그때쯤이면 상황 판단이 빠르게 됐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 그 파면 그 탄핵에 대해서 그 인정하지 않겠다. 뭐 벌써부터 이렇게 판을 깔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대선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기 대선. 지금 윤석열을 옹위하겠다는 네. 이 사람들은 대선 국면을 위해서 그 힘을 축적해 놓고 있고 그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 감옥에 있는 윤석열은 이렇게 나를 지지하는 네. 국민들이 많다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마 파면된 이후에는 아주 냉혹한 세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현타가 될 올 것입니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에게는 모든 시민은 자기다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 네. 아 좋습니다. 네. 예. 다들 지금 대선 준비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말로는 뭐 탄핵은 안 된다. 뭐 윤석열이 그 계엄한 것은 계몽령 네.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다 그게 이제 조기 대선을 위한 빌드업이다. 빌드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예. 보시면 알아요. 예. 그럼 마지막 탄핵 그 변론기일에 나와서 얘기한 윤석열의 발언 뭐 혹시 평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계몽령이었다라든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60분이 넘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는 하긴 그날이 김용민 TV에 또 하루 종일 생방이 잡혀 있는 날이었죠. 아니 뭐 전혀 상관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끝난 다음에 네. 밤 9시쯤 나와가지고 얘기한 건데 가장 비굴하고 비열했던 것이 그 자기 직전에 이렇게 국회 소추인단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그쪽도 이제 이 재판의 한 축이니까 네네네. 최후 진술이 있었어요. 최후 진술이 이어질 때는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 안 네. 들어왔다가 자기 발언할 할 때 때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반대쪽 의견을 아예 듣지 않겠다. 아예 듣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불편하니까. 듣기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성윤 의원 말씀에 따르면은 11번 있었던 그런 재판에 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윤석열을 주시했는데 윤석열이 가끔씩 눈이 마주치면 시선을 피해버리고. 피했다고. 네. 이거 참 이건 그때 막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글쎄 말이에요. 불편하면은 피하는 거지. 이게 바로 겁을 많이 먹고 있다라는. 뭐 사실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욕하고 뭐 이러는 것도 실은 두려움의 표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눈 부릅뜨고 맞서는 경우라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성윤 의원도. 그렇게 윤석열이 뭐라 떠들든 막 반발하든 욕을 하든 눈 부릅뜨고 아닌 건 아니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2번 다시 말도 안 건데 행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신 분들 예. 이 방법대로 하세요. 떠들든 말든 욕하든 말든 화내든 말든 그냥 원리 원칙대로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은 상대방이 무서워서 말을 못 건네요. 저렇게 그냥 뭐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의 표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아버지 고무옷으로 맞았으니 이걸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늘어난 실력이 거짓말 실력.
보세요. 그 자리에서도 뭐 터무니없는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예. 풀 HD 동영상으로 남아 있는 그 근거를 배반하는 거짓말을 뭐 노골적으로 정말 예. 스스럼 없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같아도 거짓말을 안 한 적은 없지만, 아니 안 한 사람은 아니지만, 넌 거짓말을 할 때 나름대로 티가 나. 설계도를 만듭니다. 설계도를. 그게 뭐가 내 과거 네네. 발언과 충돌하는 게 그렇지. 있는지 없는지까지 돌아보고요. 예. 근데 이 인간은 아니 풀 HD 동영상으로 있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있어요. 이거 뭐겠어요? 지금 그럼 이제 윤석열의 상태는 겁을 많이 먹은 상태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인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회피하는 것이다. 네네, 회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센 척하는 것이고. 예. 예. 아. 왜 예전에 그 빅뱅의 루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주시죠.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뭐 이런 예. 노래. 예. 아, 야, 가사를 이렇게 내가 외웠네. 애국가도 가물가물한데. 빅뱅의 루저라는 곡을 예, 딱 우리 저 윤석열 어. 헌정곡이에요. 예. 예. 그렇구나. 센 척하는 겁쟁이, 예. 못된 양아치, 예. 거울 속에 넌. 어. 거울 속에는 난가? 근데 윤석열의 거짓말 실력은 정말 저도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명태균과의 녹취록이 최근에 까졌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때 비대위원장 그 언급하는 그 왜 국민과의 대담할 때는, 그러니까 담화를 할 때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그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이를 뻔히 네. 알면서 나는 그때 그렇죠. 그 정진석인 줄 알았다고. 네. 그 거짓말이 대국민 담화에서는 정진석이란 얘기를 했고 자기는 윤상현인지도 몰랐다 했는데 이미 통화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자기가 공천에 관여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예. 내가 윤상현이한테 얘기할게. 아주 명징한 자기 목소리가 그렇죠. 또 나오잖아요. 아, 이거 보면서 어떻게 윤석열이를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볼 때 선의를 갖고 보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윤석열의 케이스를 보면서 선의로 바라봐서는 안 될 사람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고무스로 얻어맞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정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왔어요. 매를 안 맞기 위해서. 그런 점은 좀 충분히 인간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 만들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상목한테 비상입법기구 문건 그 종이를 줬냐? 안 줬다. 본인은 모른다. 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들었다. 그리고 또 저기 국회에 침탈을 해서 체포하려고 했느냐? 아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을 뿐이다. 아니라니, 그 저기 진술 지휘관들이 다 증거, 그렇게 얘기하고 다, 있고, 저 곽종건 사령관도 인정하는 바고, 그리고 저 이진우는 뭐 나와서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은 검찰 나가서는 또 그렇게 시켰다. 문을 뽀개고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런 뻔한 거짓말을 또 헌재에서 헌재를 농락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헌재에서는 검찰에서 그 윤석열 지시 받아서 국회에 체포하러 들어갔다는 그 사령관들, 그 그리고 이제 지휘관들,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끝났어요. 이것만 해도 끝났어. 그 명태균 녹취록의 파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그 국민의힘까지. 이게 사실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뭐 윤석열과 김건희만의 문제라면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지금 당론으로 아예 그냥 어제 저 명태균 씨가 이제 창원지검에서 조사 받았잖아요. 중앙지검 검사들이 이제 내려가서 만났는데 명태균이 자리에 앉자마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자. 누구부터 얘기할까? 실제 오늘 경향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야, 지금 명태균이 기다리고 있구나. 사실 지금 명태균의 우리가 멘탈리티를 판단해 본다면은 명태균이 살 길은 다 부는 것. 그 사람 정무 감각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정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피임 정당이다.
불임 정당이 아니라 피임 정당이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될 것 같으면 자기가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따님이 굉장히 어리시더라고. 예. 새 자녀가 있는데 빨리 나가야 된다고.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저 김건희한테 야 너하고 나하고 또 윤석열과 나하고 또 녹취가 있는데 이거 깔 수가 있다? 이러면서 나는 그거를 딜을 하려고 뭐 조선일보나 주진우 기자한테 건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는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구속되기 전에 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구속은 됐단 말이죠. 구속한 다음에 곧바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구속 적부심은 구속이 뭐 옳다 틀리다 이런 건데 적어도 구속 적부심까지는 날 풀어주겠지 하고 기대를 해서 구속 적부심했지만 뭐 그냥 아주 보란 듯이 그냥 그게 기각이 됐잖아요.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명태균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민주당과 손잡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대놓고 손잡을 수는 없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는 그래서 대선 때 후보 내기도 힘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게끔 자기가 길을 만들어내면은 그러면은 다음 정부에서 그래도 공익제보 신고자로서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 사실 그 길 말고는 없어요. 예.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이분도 공익 신고자로 할 거냐 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검토해볼 일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패를 꺼낸 게 없어가지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패를 꺼내면은 공익 신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죽겠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수를 괴멸시키는 특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아니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으니까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겠죠. 요거는 그래서 사실 명태균이라는 인물은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영선만 한 거 같냐? 김영선만 한 거 같냐? 그 말하자면은 공천 로비를 경남 도지사에 관여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박완수 그리고 저기 김진태 어떡할 거야 이거?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은 아니 근데 증거로는 명태균한테 있는데 특히 저 명태균이 제일 분노하는 제일 먼저 손봐야 될 사람으로 오세훈을 짚었고요. 그다음 홍준표 와 껍질 얘기 나왔고요. 뭐 그 잔치날에 돼지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볼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고 아니 명태균으로서는 항상 뉴스의 중심에 나오는 게 가장 자기한테 큰 이득 아니겠어요? 여기서 무슨 국민의힘 쪽에서 딜이 들어올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이 뭐 집권 못할 것은 영약 관화한 일이고 그렇다면 뭐 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그래서 시간은 국민의힘 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가장 먼저 아웃될 것 같은 사람은? 의미가 있는 질문일까요, 이게? 가장 먼저 아웃될 사람은 이제 우선 윤석열이고요. 김건희 건은 이것도 심상치 않아요. 물어봤대요. 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 가서 수사한 사람들이 김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탄핵 심판 전에 김건희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수사 검사들을 위해서 8명이 그 서명을 다 보고서에 해가지고 냈다라고 하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도 어떻게 수사하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김건희 도주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고. 자, 그런데 그 가능성은 대단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이성윤 의원 그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지냈고 서울고검장을 지냈잖아요. 맞습니다. 검사로서는 뭐 거의 검찰총장 빼고 탑 오브 탑 자리까지 가보신 분이에요. 그분이 법사위에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김서구 그 법무부 장관 대행한테 야당 의원들이 그 김건희 출국금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랬을 때 예전에는 뭐 좀 굉장히 안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검찰 쪽에서 출국 금지를 시켰을 수도 있다. 그래 보인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출국 금지를 했겠다 이런 판단하고 이성윤쯤 되는 분이 저기 출국 금지 했겠다 하는 촉하고
같겠습니까? 이성윤의 촉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몇 주 전에 우려했던 상황은 안 올 가능성이 근데 매우 이제 높겠네요. 뭐 밀항을 한다던가. 밀항을 하더라도 말이죠. 예. 뭐 어떤 다른 나라에 밀항을 했다 칩시다. 뗏목을 타고 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출국 금지됐는데 출국을 한 거 아닙니까? 바로 송환을 해야지. 예, 받아줄 나라가 없겠죠. 받아줄 나라가 딱 하나 있긴 한데 이제 북한이란 말이죠. 네. 북한 말고는 근데 북한 보십시오. 저렇게 윤석열 정권이 뭐 이 대북 풍선도 날리고 뭐 확성기 방송도 네. 하고 또 무인기도 보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대응을 안 했잖아요. 그 윤석열이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체 대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김건희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럼 바로 내려보내죠. 바로 내려보내죠. 예. 예. 뭐 북한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고. 우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주로. 뭐 머스크를 만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기 한 가지 여담인데 제 아는 선배님이 계신데 명일여고를 나왔어요. 예. 명일여고 누구를 네. 배출한 학교입니까? 김명신. 그렇죠. 김명신이 다닌 학교인데 그 자기 후배가 김명신하고 같은 반이었대. 오. 어땠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별로 품행이 좋지 않았던 그. 아 그래요? 예, 아니었나요? 같은 반이었는데 예. 아무 소리도 없는 정말 뭐 외모도 뭐 예. 그렇고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뭐 돌출되게 뭐 하여튼 특징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고 아주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미술 외에는 뭐 아무것도 안 했던 그런 친구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나중에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권력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딴 평가도 있습니까? 아니 유튜브에서 저도 얼핏 본 거라 예, 뭐 제가 그 뚫어져라 본 건 아니라서 예, 아무튼 학교 다닐 때 증언이 나온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저기 그런 쓸데없는 유튜브는 보지 마시고 김용민 TV와 김용민이가 제일 정확합니다. 여기서. 오마이 TV와 예. 그래서 저기 출국 금지가 정말 된 게 맞다면은 네. 도망갈 구석이 없다.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체포, 예, 갈 곳은 구속, 기소 이렇게 갈 텐데 이제부터는 재판 전망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재판 전망. 네, 다 윤석열이 시켜서 한 것이다. 어.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울 겁니다. 본인이 실제로 다 해놓고 본인에게 이득이 집중되게 행동한 것들인데 결국에는 윤석열. 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자 그렇게 보면 참 윤석열은 돌쇠야 돌쇠. 뭐 그래도 아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에 대한. 내가 이나마 이 정도 효용성이 있구나. 이런. 야. 근데 그때 둘 다 감옥 가면은 그 개는 누가 키우나? 그 박지원 원장님께서 자기가 키운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토리는 키우겠다며. 제가 고양이였으면은 예. 한 마리 좀 입양받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서. 나 개는 좀 별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주인을 닮았을까봐. 예. 근데 이제 그 조선일보와의 그 연루, 조선일보 왜 보도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여러 축이 있겠지만 사실 조선일보도 지금까지 그 흑막에서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읽히는 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슨 취재윤리 운운하던데 네. 조선일보 사전에 취재윤리가 있었나요? 예, 궁금합니다. 아니 예. 그런 거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그딴 거 쌈 싸먹고 그냥 보도를 했던 네. 조선일보가 아닌가 싶은데 다만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 요거는 좀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양 당사자가 명태균하고 김건희, 또 명태균하고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요거 보도해도 좋다라고 얘기하기 만무할 것이고 결국 명태균 씨한테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통화 양 당사자 간의 대화를 공개해도 되겠느냐? 제3자가 보도할 때는 한 당사자로부터 파일을 받았거나 파일을 받더라도 보도해도 좋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받지 않고 그냥 보도하면요. 그래서 둘 다 반발하면은 꼼짝없이 통비법에 걸립니다. 이건 형사적인 부분이고 민사적인 부분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원치 않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는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그 점은 좀 고려를 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조선일보는 그걸 어떻게 입수했는가? 그거를 입수했을 땐 결국도 그 명태균 쪽에서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나 윤석열한테 이런 파일을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요거를 보도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일단 나를 구속되지 않게 또 생계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길을 터달라 이렇게 좀 어떤 거래용으로 조선일보한테 줬고 보도 여부는 나한테 허락받고 하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쪽하고 딜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합리적이지 않나요? 예, 나름 합리적이죠. 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워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는 맨날 뭐 그런 데서 뭐 뒷돈 이런 거 다 받아놓고 제일 나쁘다고 하면서 폐간시킬 거라고 목숨 걸고 폐간시킬 거라고. 사실 오늘자 조선일보도 윤석열 쉴드 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이 옳아서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그 저기 지지하는 그 뭐 말하자면은 극우 성향의 자기 구독자들 떠나지 말게 하려고 그렇게 립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윤석열에게 해되는 기사를 써본 적도 없고 사설을 쓴 적도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모니터하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순정을 바칠 수가 있는가? MB 때는 근데 MB한테 가끔씩 막 쓴소리도 하고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윤석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를 폐간한다고? 야 그건 상식 밖인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 명태균 황금폰이 창원지검으로 들어갔고 창원지검에서 결국에 수사보고서에도 모든 수사검사들이 연서명해 가지고 요거는 저 김건희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올렸을 때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을 때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엄을 선포하게. 그렇죠. 김건희도 조선일보의 어떤 온갖 뭐 잘못된 것도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폐간에 자기 운명을 건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를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했는데 근데 나를 열받게 나를 이렇게 음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이쪽은 조선일보 폐간을 하도록 하겠다. 마치 언론 개혁을 할 것처럼. 예, 얼마나 웃깁니까? 결국 자기를 불편하게 한 것이 이유인데 핵심 이유인데 근데 그 또 구실은 또 딴 데서 잡고 있고 아이고 정말 참 똑같습니다. 아유 그리고 김건희의 입장이 한 언론사를 폐간시키고 뭐 이러는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열불 나서 그냥 한 말이야. 그냥 뭐 크게 부담 들을 것도 없어. 의미 부여할 것도 없고.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주진우 기자가 공개를 했는데 누구하고 김건희가 통화한 파일인데 그걸 공개했을까? 그런 의문은 안 가보셨습니까? 그러게요. 누구죠? 저는 글쎄요. 그게 뭐 대통령실 참모, 핵심 참모하고의 대화에서 나온 거다라는 썰도 있고.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저렇게 잘못 공유가 돼가지고 주진우 기자한테 들어갔다라는 썰이 하나 있고요. 검찰이 이 녹음된 내용을 입수해서 그 주진우 기자한테 주고 주진우 기자가 보도했다 이런 썰도 있고 또 하나의 썰은 주진우 기자 당사자가 김건희하고 통화한 것이다 이런 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썰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근데 그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누구하고 통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게 딱 한 부분만 떼어가지고 조선일보 폐간이 나온 거 아닙니까? 중요한 시점도 계엄 선포 이후예요. 그 녹취록 지금 조선일보 폐간을 언급한 그 녹취록이 녹음된 시점이 계엄 선포 이후 12월 3일 이후. 그러니까 굉장히 코너에 몰렸고 또 쫄려 있을 때 그때 조선일보가 자기 파일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를 욕하는 거지. 근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까? 보도할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뭐 왜 폐간을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김건희로서는 그게 보도가 되면은 치명적이죠. 그렇다 그 대화를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참 근데 주진우 기자는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입수한 건지 그거는 아직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밝혀야 됩니다. 딱 떼어가지고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을 운운했다. 섹시하지요 사실은 그 발언 자체가. 근데 맥락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 중에서 나온 건지 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누구와의 통화에서 이게 나온 건지 그럼요. 앞뒤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밝히질 않아요. 그걸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떼어가지고 그것만 갖고 봐라 이런 말 했지 않냐 이거는
이 낡은 언론들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네. 뭐 어떤 맥락이 있을 거예요. 경위가 있을 것이고. 예. 그게 궁금해집니다. 예. 그게 궁금해지신다. 하여튼 저 김건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은 이걸 보도 안 할 것이다. 나하고의 이런 통화에 대해서는 보안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하고 대화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렇잖아요. 김성훈 이런 사람 아닐까? 김성훈하고 대화하는 게 그게 어떻게 저기로 넘어갔을까? 그럼 아유. 경호처 차장을 할 자격이 없는 거지.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건의 실마리와 김건희 발언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또 알아야겠다. 근데 또 뭐 주진우 기자 입장에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취재원이 자기라면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예. 뭐 힌트라도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아, 예, 예. 아니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자꾸 이렇게 2시만 되면 안내 방송이 나와서 나와가지고 2시가 됐구나. 예, 15와 마찬가지로 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대표와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 하나가 이 대표를 넘어서려는 이 대표와 경쟁해 보려 용기를 내는 분들을 지지할 생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 대표와 하고 쉼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대표와 경쟁하는 사람 이게 한 문장입니까? 이 대표와 경쟁해 보려 용기를 내는 분들을 지지할 생각이다. 이 대표와 함께 이 대표에게 경쟁하려는 사람을 지지하겠다가 아니라 이 대표와 뭐 그렇다면 하나만한 얘기죠 사실은. 네. 이 대표와 경쟁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 예. 하든지 말든지 아니 뭐 무슨 하든지 말든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가 이 한마디는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넘어서서 뭘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 이재명하고 적대하면은 망합니다. 지금은 그래요. 이재명 대표하고 적대하지 말고 협력하고 내가 이재명 당신이 시민과 지지자로부터 어떤 인기와 성원을 얻는 그 이유를 보다 더 확실하게 이거를 내가 실현해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재명 욕한다고 지금 당원에 또 민주당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80에서 90%가 지지하는 이재명을 그렇게 부정하면은 10 내지 20% 지지만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바보 같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의 전략이 아주 좋아요. 박용진 전 의원 지금 이 대표 지지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SNS에 한 대략 40일 정도의 까방권을 선물로 드리겠다. 뭐 이재명 대표 지지한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민주당의 대선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은 마치 2017년에 문재인 후보를 막 이렇게 지지했듯이 또 당에서 당원들이 그 흐름에 지금 놓여 있고 주체가 이제 이재명 대표로 바뀐 마당에 아주 현명한 선택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번 낙선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의 감이 좀 살아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박용진 전 의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땡큐하지 않을까요? 그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이 경선이 아니죠. 아예 그냥 컷오프가 된 분이 뭐 무슨 임종석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내가 덕보겠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임종석의 지지를 받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볼 겁니다. 그 김동연 지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연 지사는 이제 제가 경기도 쪽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활동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독선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경기도지사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덕 본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이분도
좀 많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경기도정자문회의 거기에 또 대표격으로 전해철 전 의원을 모셨단 말이에요. 전해철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안티 이재명이고 예.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명 반명을 대거 끌어들여 가지고 김동연 지사가 새 역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리기로는 그 김동연 지사가 이번 대선 경선에 나가고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안 될 줄 알고 그러면 다시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한다. 이런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해철 쪽이 굉장히 격분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나를 도정 자문 책임자로 데려왔으면은 너는 대선 나가고 나는 이제 다음에 경기도지사 하겠다는 본인이 할 생각이 서로 있었는데 이렇게 뭐 어떤 좀 예. 양해가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다시 경기도지사를 할 생각하지? 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 김동연 씨가 그 안 되고 그럼 야인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분도 참 그 생각의 폭이 너무 넓지 못해요. 예. 그래서 거기도 지금 좀 균열되는 분위기인데 김동연 지사 근데 경기도지사 다음에 공천 받을 수나 있을까요? 그 지금 도민들한테 평판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뭐 제가 그 도민의 입장으로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네. 느끼는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내가 느끼는 효능감은 아니고 여비서들이 라면을 안 끓여도 된다. 네, 뭐요 정도 효능감 말고는 네네. 딱히 느끼는 효능감이 없어요. 아니 지금은 이제 경기도지사 신분인데 그 대구인가 찾아가서 본인이 대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뭔가 본인은 이미 벌써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대선 후보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기 전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뭐 배은망덕하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덕 본 게 없다 그랬는데 선거운동 캠프에 대다수가 이재명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재명 사람들이었고요. 도지사가 되고 그분들은 그래도 도와줬으면은 뭔가 그래도 한 자리 네. 바란다 이런 표현은 좀 너무 과도하지만 그래도 함께 경기도를 뭔가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파트너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싶기도 했는데 다 집에 갔어. 다 집에 갔어. 요걸 사실은 김동연 씨가 이제 도지사가 되고 한 반년 지난 시점에 제가 SNS에 네네. 글을 올리면서 배은망덕하다고 했거든요. 그로부터 한 2년 지나서 유시민 작가가? 예. 유시민이 뭘 알아? 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런 하지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김동연 그분은 결국에는 내가 잘나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된 거지. 뭐 누구 덕을 봐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맞냐고 제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한테 얘기했더니 정확하다고. 아니 지금 댓글로 대선 후보는 그렇다 치고 이재명 이후에 본인이 당 대표를 원하는 건 아니겠느냐. 김동연. 예. 아유 정치인들이 얼마나 구렁인데 김동연 씨처럼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함부로 뭐 거기서 뭐 명함 내밀 그런 정치 무대가 아닙니다. 예, 정신 차리세요. 우리 저 배은망덕한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네. 배은망덕해.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해. 근데 남이 나를 위해서 뭔 기여를 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런 배은망덕하고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지. 당연한 줄 알아. 고마워하는 거 일도 없고 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겠지. 이러지만 터무니없는 소리야. 배은망덕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배반하고 그 덕을 잊어버린다. 배은망덕. 예. 김동연 씨는 큰 정치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획재정부 관료로서는 뭐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게 네. 뭐 본인 실력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 무대에서는 사람을 플러스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확장해 나가는 기술이 바로 정치입니다. 사람이 점점 쪼그라들고 아무도 다 없어지고. 떠나고. 그러면은 그건 정치는 이제 문 닫아야죠. 김동연 씨는 정치를 잘못 배웠어요. 마이너스 정치라고 있다. 네. 플러스 정치가 아니라. 이게 정치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예.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건데 제대로 못 배우기로는 한동훈과 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구하고 때로는 좀 비난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냥 소신껏
양심껏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보여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 정치는 이제 그 구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구력이 네. 없습니다. 김용민이한테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 됩니다. 저는 아주 뼈저린 그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예. 잘합니다. 아, 예. 정말. 그리고 네. 저뭐 많은 분들이 뭐 저기 반명을 차례로 만나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막 딱 이제 기자들 앞에서 악수하면서 플래시가 터지고요. 그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 닫았을 때는 더러운 얘기들이 오갑니다. 더러운 얘기 뭐 욕설이 오가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강자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듣죠. 예. 그 만나 준 사람, 네. 그 사람이 막 이런저런 청구서를 내밀어요. 자기 사람 어디 심어라, 뭐 내가 뭐 되면은 날 뭘 시켜줘라, 뭐 이런 거래를 거기서 한다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씩 웃을 겁니다. 씩 웃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정치를 다 잘한다, 모든 거를 다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얘기하신 부분 중에 제가 질문지에는 없지만 플러스 정치를 하는 게 결국 정치인이 해나가야 할 모습이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정치는 사실 정치인으로서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은 마이너스 정치인의 대표적인 대표적이죠. 인물 아닙니까? 예, 그 자기 지지층에 갇혀서 뭐 항상 플러스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뭐 연합 연대를 해서 그 지지자를 모두 끌어안는 이런 예. 건데, 그런 어떤 공학의 정치에 굉장히 능한 친구예요. 또 애드립도 대단하고요. 네네. 근데 그걸로는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대목이 뭡니까? 빈 공터에서 마이크 잡고 유세하는 거.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안 보고. 예, 현장에서는 아무도 없었지만 네. 전국에 있는 수많은 개혁적 시민들이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노사모 아니에요? 감동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의 정치가 바로 플러스의 정치고. 그러면 그 감동의 정치 플러스의 정치가 다시 우리나라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정치 지형과 이런 문화 속에서?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어떤 것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뭐 어떤 정부적 그 감각과 그리고 정치 철학이 있고요. 그 효능감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 되면은 나라가 금방 정상화된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그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조국 사태 이후로, 그 이후로 정권은 윤석열한테 넘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냥 살권수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이름으로 힘의 추가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렇죠. 여기 권력은 말이죠. 내가 내려놓는다고 아름다워 보이죠. 권력을 내려놓는 거 보면. 근데 권력이 가만히 그 옆에 있느냐? 아니에요. 걸어서 다음 권력자한테 찾아갑니다. 그렇게 윤석열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사실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권력을 못 잡았어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세워가지고 적폐수사 시켰죠.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윤석열이가 다 칼 휘두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 2년 동안도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찰총장직을 받으려고 뭐 하여튼 적폐수사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요직에 앉았던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부인할 수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 쪽에서 더 이상 끌어안을 수가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가서 대통령 되고, 또 그 권력을 3년 동안 더 유지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2008년 2월부터 지금이 2025년이란 말이죠. 15년. 15년이 뭡니까? 17년. 17년 동안 나라는 비정상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비정상이 17년 동안 이어지니 박정희가 몇 년 동안 집권했습니까? 18년 집권했어요. 박정희 지나고 나서 얼마나 국민들이 독재의 어떤 내재화가 됐겠어요. 네네. 내면화가 됐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이 철권 권력을 휘두르고 그러는 줄 알잖아요. 우리가 거의 17년 동안에
17년 동안에 극우가 설치고 막 사이버에서 테러가 난무하고 혐오가 막 그렇죠.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예. 뭐 그냥 예. 거의 일상이고 약자는 항상 신음소리를 내고 그런 시대를 살아오니 그러니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혐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매우 크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민주정부 3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면 정부 2기라고 봐요. 예. 그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 게 없어 한 게 없었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절망을 갖게 됐고 혐오의 줄을 댔고 수많은 2대남 3대남들이 저쪽 극우 정당에 마음을 돌리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썩어빠진 정당한테 왜 겼는지를 했겠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진짜 민주당이 이번에 만약에 집권할 기회가 매우 높아졌는데 윤석열 때문에 아주 그냥 하드코어 정치를 네, 했던 네. 윤석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민주당 정부를 택한다고 했을 때는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효능감 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 제가 임종석 씨 같은 분들이 가소로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김동연 같은 인간이 가소로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정치를 뭘 알아? 지난 세월에 누리기만 했지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제 말 틀리지 않았을걸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의 지금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 전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첫날부터 아무 정말 입 다물어지지 않을 일들을 벌인다고 전 보고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돼서 바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위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저 극우들은 뭐 날마다 뭐 반대 시위, 네네. 뭐 퇴진 집회 열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힘을 완전히 빼버릴 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 전략이 있고요. 그럼 그런 전략 내지는 그런 정책 좀 국민들을 기분 좋게 할 만한 뭐 그런 것들 뭘 예상하십니까? 그런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뭐 25만 원 예, 지원금, 전 국민. 25만 원 갖고 뭐 나라가 달라지겠냐 그러는데 25만 원 무시하면 안 됩니다. 5인 가족이면 25만 원 그렇죠. 얼마예요? 100만 원이 넘죠. 100만 원이 네. 넘죠. 그것도 이제 25만 원. 앞으로 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1년에 100만 원씩 저 기본소득을 네. 제공할 그 꿈을 아마 펼칠 것으로 전 보는데 1년에 그 한 사람당 100만 원이면 5인 가족이면은 그 500만 원 아니겠어요? 예. 예. 자, 그걸 쓴단 말이에요. 꽁돈이 생긴 거 아니야. 소비 쿠폰으로 뭐 그래서 네. 이제 내수 시장이 돌아갈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은 또 어딘가에 또 소비를 할 것이고 네. 그렇게 소득이 생긴 선순환. 사람들이 예. 또 이걸 승수 효과라고 예. 하는데 승수 효과가 대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수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25만 원이라는 돈보다도 내가 세금을 냈더니 이런 혜택을 보는구나. 국가가 나의 어떤 어려움과 날 고통에 위해 이런 대해서 걸 해주는구나. 답을 예. 제시하는구나. 우리 부동산 문제 예컨대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지금 찾아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엄청 올라갔죠. 엄청나게 집값만 예. 올렸죠. 근데 지금 기본주택이라는 공약도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내놓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영구 임대주택 있죠. 거기를 무주택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냥 외지 맹지 아닌 거의 뭐 교통편 닿지 않는 그런 곳 말고 역세권으로 해서 역세권 어렵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경부선 철로 위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집 지으면은 그거 역세권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역세권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집 가지지 않고 그냥 영구 임대주택 들어가겠다.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네. 뭐 갑자기 확 올릴 일도 없을 것이고 뭐 저기 월세를.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30평형대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보십시오. 지금 뭐 그 반지 합방도 그렇게 그 정도 월세면은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기본주택 정책이 무주택자에게 확산된다면은 예.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 가지지 못한 서민들은 집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지게 되고 네. 이러면 청년들은 결혼하고 출생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극우 세력 내지는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뭐 위원 정당이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그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시장 경제를 훼손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또 들고 나올 거고 거기에 조중동이 또 가세할 가능성도 그 국민 있어 지지는 보이니 못 이기죠. 국민이 지지하고 옳다고 얘기하면은 그
이길 수가 없다.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예. 어떻게 되나. 그것도 게다가 지금 내란 정당이 말이죠. 뭐 열심히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저는 참 너무 반가운 플래카드가 동네방네 다니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 막 이재명 대표를 살벌하게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걸었단 말이죠. 네. 반가워요. 아 이렇게 해서 내란 정당이라는 저 악당 정당이 막 이재명을 욕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재명이가 옳은가 보다, 그게 바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쥐들이 아직도 신뢰를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예. 정신 차려야지 인간들아. 야 니들이 역시 열심히 비난하면 그건 역홍보가 되는 거야. 왜 지지율이 안 빠지냐? 이재명 박스권에 뭐 갇혀 있다 그러는데 50%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네. 어떤 60% 나온 것도 있어요. 예. 1대1 대결에서. 예. 그러니까 좀 분수를 좀 하려고 지금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놓였고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는데 막 그냥 그런 건 관심이 없으니까. 아니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이 저기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걸 들고 오니까 우리가 더 이런 거를 내놔야겠다. 이런 걸 더 해야겠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거기서 네. 하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약을 사람들이 다 믿진 않아요. 실행 능력. 그치. 실행 능력도 행정력, 실행 능력, 추진 능력. 그렇죠. 그래서 실행 능력 면에서는 아마 이재명만큼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국민들이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똑똑해요. 너희들보다 예. 매우 똑똑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냥 뭐 날마다 이재명 악마하면 진짜 악마가 되는 줄 아는데 정신 차리라고 니들이 신뢰가 다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무슨 니들이 얘기한다고 다 믿어주니? 아이고 진짜 정말 정신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이 깊이감이나 풍부함이 남다른 것 같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연호 사장님이 같은 평가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커다란 답.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세요. 니들이 지금 무슨 좋은 평가를 받는 줄 알아. 뭐 정당 지지율이 뭐 민주당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 그러지만 그 정당 지지율로 정치가 여론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2024년 총선 때 총선 직전의 여론조사 보더라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큰 차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야당 총합 192석, 그쪽은 108석 이렇게 됐잖아요. 정당 지지도 보지 말고 특히 대선에서는 후보를 봐야 됩니다. 후보를 택하지 거기 정당을 찍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거듭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 니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멋있는 야당이 되는 길을 한번 택하라고요. 사실 야당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냥 하는 일이라고는 무슨 여당이 말이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저기 10,000원 차이로 지금 계산하는 것 때문에 많이 민주당 쪽에서는 양보를 하고 했는데 니들이 내놓은 방안을 따라줄게 이런 마음도 먹었다는데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억지 쓰고 있죠 계속. 뭐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이런 정당은 사실 쓸데없는 존재들인데 하여튼 뭐 망해봐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망해봐야. 김 KH님께서 지나고 보면 김용민이 옳다 이렇게 주셨고 대통령 아이디 쓰시는 분이 있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아이디가 대통령이네요. 정말 아주 현명하십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있어봤고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디 경기도 이천에 수련원에 들어가서 한동안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아마 경기도에서만 그거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코로나 격리가 끝나고 돌아가서 생계가 어려우면 경기도로 연락 달라고. 그거 보고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우신 거 아니에요? 우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천식이 좀 있어가지고 눈물까지 안 나왔는데, 이게 바로 사람을 위한 행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만약에 도와달라고 연락했으면 답을 줬을 경기도였어요. 당시의 분위기가.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한번 경험할 그런 자격이 있는 국민들 아닙니까? 벌써 이게 21세기에 2번이나 명예혁명을 일으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에요. 물론 극우들의 준동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3월 아니겠습니까? 3월 지나고 4월 지나고 5월 되면은 이제 새로운 봄이 열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 네.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만나 뵙도록 하죠. 네,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